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힘들죠? 힘들지 않은 업종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이렇게 내서 오셨는데, 세법은 이미 여러분 일상적으로 많이 다 알고 계신데, 차분하게 몇 개만 개정된 부분을 중심으로 취득세하고 양도세 중심, 원래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제한 시간에 하려면 핵심이 되는 거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부천 지역의 도시 재생사업이라는 게 요즘은 그렇게 가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안 하고 재생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부천시 주관으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수업을 하는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오셔서 수업 들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아주 안타깝게 세법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상담할 때, 고객하고 상담할 때 현업에 종사하는 분인데 무리하게 앞서갔어. 무리하게. 그러니까 항상 상담은 상담으로 끝나고 그 끝에 얘기해야 될 것이 자세한 부분은 왜 사람들은 상담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다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요. 아주 중요한 건데도 빠뜨리고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물어볼 때. 그런데 그냥 같이 다 생각하고 줄거리만 가다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비과세 되고 또는 뭐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정을 딱 해놓고 팔았는데 웬걸? 그래가지고 중과세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중개사 당신 때문에 내가 중과세 한다면 내가 안 팔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했으니까 책임져라. 녹음한 거 그냥 다 제시해놓고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정도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단정하면 안 된다. 항상 자세한 건 세무사한테 상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시간 관계상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죠. 자, 부동산의 취득 시기, 그러면 여러분은 취득 시기는 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일반 매매는 뭘로 갑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잖아요. 계약서 일반 매매는 잔금을 미리 주든 늦게 주든 필요 없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요때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든 또는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든 매매로 취득할 때는 뭘로 갑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인 요거예요. 분양사업자로부터 분양권을 구할 때는 취득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전매로 취득할 때는 뭘로 가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고 내가 분양사업자로부터 계약체결해요? 분양계약체결하면 계약한 날 취득이다. 분양계약체결한 날 취득이 이건 취득세 계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랑은 별개.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한 날로 가요. 자꾸 혼동이 돼. 입주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취득세 계산할 때 취득시기하고 양도 팔 때 취득시기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일반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전매로 살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갈 것이고 분양계약자, 분양사업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면 분양계약한 날 취득인데 중요한 거는 분양권은 취득세 안 내요. 그잖아요.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몇 년에 아파트가 뭐하면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분양권을 여기서 계약한 날 취득한 걸로 보느냐? 요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거지. 예? 주택수에 뭐 한다고요? 포함.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20년이죠. 작년 8월 며칠 12일 이후, 그러니까 13일부터 취득한 뭐는 분양권은 취득세는 안 내지만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에요. 그럼 올해 취득했다 분양권 당연히 주택수 계산에 뭐한다? 포함이 된다. 취득세 안 내지만. 그럼 기존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올해 분양권을 또 하나 샀으면 주택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그 분양권은 지금 취득세 안 내. 그럼 몇 년 후에 가서 뭐 할 때? 준공돼서 입주할 거 아니에요. 등기할 때. 그때 취득세 내죠. 그때 뭘로 가느냐? 2주택자잖아요. 이거 취득할 때 주택이 몇 개야?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결정이다? 취득할 때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취득할 때 주택이 3개 있는데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그럼 몇 개야? 4개면 12%죠. 취득세 12%. 그런데 지금 내는 건 아니야. 나중에 몇 년 후에 뭐 같으면 준공이 되면 그 주택은 몇 프로? 12%. 이해가세요? 왜? 4주택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몇 주택이에요? 여기서 3개인데 하나 샀으니까 4주택이죠? 근데 3년 후에, 예를 들어 3년 후에 아파트가 뭐가 됐어? 준공됐어요. 준공되기 전에 3개 다 팔았네?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몇 개냐? 아니야, 그래도 4주택이야. 이해가세요? 취득할 때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매매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로 가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그죠? 입주권, 분양권은 계약서상 뭘로 가요? 잔금, 지급일로 간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다 아시다시피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니까 취득세 뭐예요? 신고 기한이 결정되죠. 이날부터 계산하니까.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적용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같이 언제 취득했느냐? 그날 기준으로 뭐? 다 주택자냐 아니냐 여부를 결정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당연히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내고 끝나지만 취득한 사람은 6월 1일 날 가지고 있다 6월 1일 날이 되면 뭐 내야 돼요? 재산세 내야죠. 종부세도 내야죠. 언제 기준이에요? 보유세는? 6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요 날짜가 언제 요 날짜가 뭘로 되어 있으면 6월 1일로 되어 있으면 취득한 사람이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야죠. 이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으면 6월 1일. 이 날짜가 언제? 6월 1일. 이 날짜가 6월 1일로 되어 있으면 취득세도 내고 취득한 사람이 무엇도 내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되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을 포함하면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도 결정되겠죠. 그래서 5월달 지금쯤에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금 지금 주고 일주일 후에 중도금 주고 이제 마지막에 뭐? 잔금 줄 날짜 이거잖아요. 이게 계약서에 잔금 주고 받을 날짜에 여러분이 취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파는 사람이에요. 기왕이면 여러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을 언제로 해야 돼요? 여러분은 6월 2일. 합법적으로 올해 재산세 안 내죠? 왜? 6월 1일 소유자 나한테 고지서 나오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반대로 파는 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언제로 해야 재산세 안 내요? 5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2%가 부족해. 6월 1일까지 해도 돼. 매수자니까. 이해가세요? 계약서상 잔금 주고받을 날짜를 6월 며칠? 1일로 했으면 파는 사람 안 낸다니까. 이해가세요? 등기여부 따지지 않으니까. 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날짜. 그럼 여러분은 팔고 이사 가는 사람 편서해야 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해야 돼? 예? 그러면 안 돼. 가운데 중간이 중개업자니까. 그죠? 예, 근데 사람인지라 이사 가는 사람보다는 오는 사람 쪽에, 그죠? 신경 더 써주는 게 낫겠죠? 그건 그 사람의 능력. 그죠? 그리고 그걸 꼭 뭐 해야 돼? 생색을 내야지?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취득하는 사람한테. 그죠? 당신을 배려해서 언제로 했다? 6월
2일로 했다. 그렇게. 그죠? 좋아요. 됐어요. 다른 건 큰 의미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죠? 예. 자, 요번에는 바뀌었네요. 자, 요번에는 과세표준 갑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당연히 본인이 뭐한 거? 신고한 가액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신고한 가격이 무엇보다 요 가격보다 뭐하면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하면 시장 군수 자체가 검증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보다 낮으면 안 돼. 그래서 원래는 신고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뭘로 가요? 시가 표준에. 다 아시겠지만 토지는 실거래 가격의 평균치 수도권은 50에서 60 정도 될 거고, 그죠? 공동주택은 65%에서 한 7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그죠? 실거래 가격 반영률이. 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국가로부터 취득하거나 공매나 경매나 판결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회사로부터 아파트 뭐 받아요? 분양받을 때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그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받은 거 있죠? 이런 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예요? 실제로 구한 거. 예? 상대방한테 준 거 있죠? 거기에다가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비용을 뭐하라? 더하라. 그게 취득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 5번하고 몇 번? 6번. 자, 법인 장부는 누구로부터 취득하는 겁니까? 예? 법인 장부에 입증되는 취득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랬죠? 이 얘기는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아파트 뭐 받으면? 분양받으면 상대방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 회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개 회사 장부에 기재되죠. 그래서 뭐가 돼? 증명되니까 그 가격은 거짓말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부동산을 거래했으면 거래한 날로부터 중개사법에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시장 군수한테 가서 뭐 받아야 돼? 신고해서 검증받아야죠. 물론 이때 검증은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검증해달라면 검증을 안 해주지만, 그죠? 안 해주더라도 뭘 받았다면? 검증을 꼬드겨서 뭐를 하든 받았어요. 그럼 그 가격을 인정해 준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개정된 거지. 두 개가. 요 두 개가 개정된 거 나와요. 요 두 개 기억할 것이 바로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다음 장에 보시면 사실상 무슨 가격?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랬죠. 여기서는요 그냥 읽고 가는데 이런 비용이 있으면 더하라. 근데 여기서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부는 중개보수는 개인이 취득하는 건 취득가격으로 안 들어가요. 누구만? 법인만. 개인은요 안 돼. 왜? 조금 주고 많이 줬다 안 주고도 좋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는 지출금액이 다 기재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개인은 뭐 한다? 제외. 요것도 뭐 이거 우리는 일반적인 거래는 발생하지 않는데 요게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그건 9번이 뭐예요? 실무에서는 했지만 법률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작년부터 법률로 아예 개정을 해놨어요. 뭐라고?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 붙박이 가구나 가전제품을 건축물에 매몰시켜서 설치한 거 있죠. 그런 비용도 분양 가격이 봐라. 더해서 취득세 과세표준 인정해주겠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는 자 토지 위에 뭐 했어요? 건물 짓잖아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뭘 지어요? 건축을 하면서 여기에 대지 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정원을 꾸몄다, 부속시설물, 분수대 같은 걸 설치했다. 그런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취득 가격에 봐라. 봐라. 이게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자, 분양권을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전매죠. 자기가 분양 사업자로부터 분양계약 체결한 게 아니라 남이 분양한 분양권을 내가 그 사람한테 전매로 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을 해서 아파트 나중에 뭐 받아요? 분양받을 때 당초 공급 분양가격 있죠? 그거보다 분양권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뭐한 거? 지출한 금액이 뭐하면? 낮으면 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지. 분양가격으로 하면 투기할 사람한테 나중에 취득가격을 높게 계산해주면 나중에 그 아파트 뭐 분양받아갖고 준공돼서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겠죠. 지금까지는 그거 따지지 않고 다 해줬는데 인정 안 하겠다. 이제부터는. 이게 작년부터 해서 올해 시행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이제 분양 계약을 합니다. 분양 공고가 났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 샀어요? 분양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파트 10억짜리 분양권인데 계약금을 뭐 5천만 원을 주던 1억을 주던 계약금 줬어요. 계약금 준 순간부터 얘는 무슨 권? 분양권이잖아요. 여러분, 분양권은 분양사업자로부터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무슨 권? 예? 분양권. 취득세는 안 내지만 주택수에는 포함한다. 하나 혹시나 해서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요. 분양권만 샀어요. 주택세 안 들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분양권 샀으면 주택이 몇 개? 2개야. 그럼 분양권을 살 때는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분양권 하나 샀어요. 관계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주택을 샀다. 그럼 이제 주택세에 들어가는 거지. 2개로. 이해가세요? 그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분양권 5개만 사서 가지고 있어요. 세법상 무주택자예요. 이해가세요?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택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을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 사면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는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자, 여기 보세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실수할까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얘는 분양권을 얘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분양받을 때 어렵게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제 얘가 이걸 주로 팔잖아요. 팔 때 피를 붙여서 팔죠. 분양권 10억짜리면 11억에 예를 들어서 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분양을 받았는데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얘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분양받은 그 아파트가 들어설 옆자리에 납골당이 생긴대. 뭐가요? 그건 꽝이잖아. 그럼 소문 나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급매물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해보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아. 이거 지금 얼마짜리 분양권인데 10억짜리인데 누구한테? 을한테 9억에 계산해서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분양권을 얘는 10억짜리를 가졌지만 대가는 얼마? 9억으로 계산해서.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네. 회사로부터 아파트 뭐 받아요? 나중에 분양받죠? 얼마짜리 아파트 받아요? 10억짜리. 이거 분양가격이죠? 회사 장부에 기재되어 있죠? 예, 거짓말할 수 없는 가격이죠? 이걸로 취득세 계산하면 얘 투기하는 사람한테 혜택 주는 거야. 왜? 취득가격을 높게 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거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10억으로 분양가격이 얼마냐? 10억짜리죠? 여기 당초 뭐라고요? 당초 분양가격보다 분양권 사기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게 얼마? 9억이죠? 그럼 낮은 거 얼마? 9억으로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해가세요? 예, 이해 갔죠? 이해 갔으면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예, 또 하나. 아까 앞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제출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뭐 받은 거? 검증 받은 거. 그건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 가격 인정해줬죠? 여기 보세요. 자,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실제로 10억에 매매 거래를 했어요. 부동산 주택을. 그런데 둘이 합의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신고를 얼마에 사고 파는 걸 했느냐?
9억으로 신고했어요. 그래서 파는 사람은 뭐 조금 내고? 양도세 조금 내고, 사는 사람은? 취득세 조금 내고. 좋았죠? 예, 그런데 이때 뭐가? 시가, 표준에 가면 공시가격, 이거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돼요. 왜? 이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신고 들어가면 검증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요거 시가 표준액이 8억이야.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 10억에 거래했어도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얼마? 9억으로 신고해서 뭐 받았어요? 예? 검증받고 그냥 취득세 등기까지 다 끝났죠? 다 끝났잖아. 그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파는 사람하고 산 사람의 자금 출처 등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 이놈들이 실제로 9억에 거래한 게 아니라 얼마? 10억에 거래한 금액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확인된 금액이 더 뭐하면? 높잖아요. 이게 더 높잖아요. 무엇보다? 신고한 금액보다, 검증받은 금액보다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더 많죠? 그러면 이걸로 계산을 해서 취득세를 받는다. 추징한다. 취득세 추가로 내고 여기에는 무엇까지 붙느냐? 가산세부터. 가산세가 몇 프로냐? 4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이해가세요? 자, 지금까지는 이거예요. 아무리 뭐를 했어도, 다운계약서 작성했어도 뭐보다는 시가 표준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검증받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부터는 뭐 한다고요? 올해부터는 자금 출처 등을 해서 나타나면 추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자,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거 이해 가셨으면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전매를 하는 사람한테 투기를 되도록이면 못하게 하겠다 이거죠. 투기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그죠? 이거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라. 그래서 가산세 추징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예요? 세율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세율을 보시면 매매 그랬죠? 매매, 공매, 경매 다 들어가요. 예. 아파트 뭐 받았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거 회사로부터 상가 같은 거 분양받았죠? 다 여기에 들어가잖아. 여기서는 무엇만 빼고, 예? 주택은 뭐하고?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은 왜? 따로 세율이 있으니까. 주택을 뺀 부동산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예요? 3%잖아요. 농지 말고 상가가 됐든 임야가 됐든 나대지가 됐든 4%죠. 우리는 이거 뭐만 얘기했을 때 취득세만 얘기하는데, 우리 여러분 실무에서는 취득세에다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붙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농지는 3.4 이해가세요? 그리고 요거는 4.6% 그잖아요. 취득세만 얘기하면 4%지만 거기에 추가로 붙는 것까지 그냥 깔끔하게 계산하려면 부동산 매매로 취득하면 상가 같은 건 4.6% 1억이면 460만 원 이해가십니까? 자, 농지는 뭐라고요? 상속받았을 때, 여기 상속받았을 때 농지는 세부담을 줄여줘요. 2.3%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2.56%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2.8% 그랬죠? 이건 뭐만? 취득세죠? 그런데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이건 3.16% 준비하면 됐나? 예를 들어 상가 부동산 1억짜리 상속받으면 얼마? 316만 원. 그게 이제 세금 끝나는 거죠? 예, 됐어요? 매립 있죠, 매립.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2.8% 이거랑 똑같지. 여기나 뭐요? 3.16 부과되는 거 합치면. 그리고 여기 증여받았어요. 일반은 3%인데 여기에 붙는 것까지 계산하면 4%. 비영리 사업자 있죠. 종교단체나 복지단체 등이 증여받으면 3.16.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가는데 한 가지. 요거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이거 무슨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상속도 이전
등기. 그죠? 예, 요거는 원시 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잖아요. 그죠? 요 증여도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자, 아까 분양권은 현재는 주택이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는 안 하지만 취득할 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취득세 내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뭐 취득하면?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거요. 여기 보세요. 주택이 뭐하기 전에? 철거되기 전에 조합원으로부터 샀어요. 그 주택 산 거야. 주택으로 취득세 내는 거요. 주택으로 취득입니다. 주택.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매매로 취득했으면 몇 프로예요? 이거는 이따가 나오지만 1에서 3%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됐어요? 그런데 주택이 뭐한 후에, 철거된 후에 토지분 있죠, 토지. 그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그건 뭐 취득이야? 토지 취득이에요.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몇 프로예요? 여기 부동산 4% 취득세 내죠? 자, 이 둘 중에 하나 취득세 냈어요. 언제 취득이라고 그랬죠? 조합원 입주권은 매매로 취득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잖아요. 그죠? 예, 상속받았으면 상속, 개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로 취득했으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인데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주택으로 취득세 내고 이건 토지로 취득세 냈잖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아파트가 뭐하면 완성되면 얘든 건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건물분에 대해서 무슨 취득? 새로 지은 아파트 받는 거잖아. 이건 매매로 취득한 거고. 그래서 이건 원시 취득이면 여기로 가겠죠? 몇 프로? 3.16. 이해가세요? 이때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는요, 건물 면적 있죠? 건물 면적, 아파트 면적. 거기에 건축비가 있을 거 아니야. 평당 건축비. 그게 취득 가격이에요. 공사원가. 그걸로 뭐 내라? 취득세. 취득세 2번 내는 거죠? 다시 한번.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입주권 샀어요. 그럼 주택으로 뭐 내고? 취득세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새로 받은 건 뭐야? 원시 취득. 새로 쳤으니까 그거 건물만 보내. 건물에 대해서만 취득세. 이 사람도 철거된 상태에서 토지분 샀죠? 토지분 취득세 냈으니까 토지는 또 취득이 아니니까 뭐만? 건물분만 건물 면적에다가 건축비 곱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 세율은 몇 프로? 2.8이지만 다 더해서 3.16. 이해가십니까? 네. 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세율에서 뭐 뺐어요? 주택 빼고 얘기한 거죠? 주택은 이제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을 작년 8월 12일부터 개정이 됐으니까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주택자가 아니야.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과세 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자, 일반 지역 있죠? 조정 지역이 아니라 일반 지역에서 몇 주택? 2주택까지. 그리고 무슨 지역? 조정 지역은 몇 주택? 2주택인데 뭐일 때?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은 요 세율을 적용하는 거야. 지금 얘들은요, 요 세율로 가는 거예요. 조정지역에서 주택 몇 개? 2주택 그랬죠? 예, 여기서 일시적 2주택은요, 몇 년, 3년 안에 또는 몇 년?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뭐하라? 처분하라. 그런 조건이에요. 여기 보실래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자, 기존에 주택이 있어요. 일반 지역에 주택 하나 있어요. 근데 요번에 어디?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했다. 그래서 주택이 몇 개요? 2주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정지역에서만 주택 2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주택을 조정지역에 있는 걸 취득해서 몇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자, 요게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야. 자, 조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래는 몇 년 안에? 3년 안에 요거 팔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3년 안에 요 주택을 팔아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일시적 2주택이에요. 몇 년 안에? 3년. 또 하나는 무슨 지역? 조정지역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뭐?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다. 주택이 몇 개요? 2개. 그런데 이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년? 자, 요때 여기서 2019년 12월 16일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했느냐 이전에 취득했느냐 이게 달라. 둘 다 무슨 지역이에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취득해서 요거 2019년 언제?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한 거야. 그럼 요거는 몇 년? 아니 2년 안에 요거 팔아라 얘기야. 이해가세요? 분양권하고 틀려요? 몇 년? 2년 안에 이거 팔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언제 취득한 거? 요거 2019년 요때 취득했다고 그래. 이 주택이. 예, 그럴 때는 몇 년? 1년 안에 요거 팔아야죠. 양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세대 전원이 뭐하라? 전입신고까지 끝나야 된다. 이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거 강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종전주택 뭐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여기로 뭐? 취득한 사람이 여기 세대 전입을 해야 될까? 전입신고까지 끝나라. 몇 년 안에? 1년 안에. 근데 1년 안에 전입신고는 했는데 못 팔았네? 그럼 비과세 못 받고. 이해가세요? 반대로 1년 안에는 팔았는데 전입신고 못 했네? 안 돼. 두 개 다 충족돼야 돼. 다만 예외가 있어요. 요 주택에 가서 전입신고 하려고 했는데 갱신청구권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전 세입, 전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남은 기간 있죠. 여기 다른 세입자가 사는데 너 나가 그러고 들어갈 수 없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유예시켜줘요. 기존 누가 세입자가 있어. 그럴 때 몇 년까지? 2년까지 뭐만? 전입신고는 유예.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건 몇 년 안에는 팔아야 돼. 1년 안에 일단 팔아야 돼. 그거는 전입신고만 여기에 전 세입자가 전 소유자하고 갱신 청구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때문에 사놓은 사람이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봐주겠다. 몇 년까지는 최장 2년까지. 이 얘기. 그러면 요거 여기 보세요. 요게 뭐예요? 요거 조정지역의 무슨 주택? 2주택 취득했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신고할 때 조용, 나 이거 일시적이야. 앞으로 몇 년, 여기에 해당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옛날 거 팔을 거야? 예? 팔을 거예요. 아니면 요때는 몇 년 안에? 둘 다 조정지역이면 2년 안에, 요때는 2년 안에, 요때는 1년 안에 팔겠다. 이렇게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중과세 안 하겠다는 얘기 이세율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일시적 조정지역의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자는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요 기간 내에 이거를 뭐 하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 그때 추징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 여러분이 지금 3번에 주택이 있는데 또 하나 샀어요. 그럼 몇 년 안에 오래 샀으면 1년 안에 옛날 거 팔아야 되잖아요. 나 그거 일시적 2주택이야. 그래? 그래? 그럼 8% 되지 말고 1에서 몇 프로? 3% 돼. 그리고 1년 기다렸다가 만약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뭐 한다? 추징한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적용하는 것은 일반 지역의 주택 몇 개까지? 2개. 그리고 조정지역의 몇 주택? 2주택이지만 일시적이다. 이럴 때는 중과세 안 하고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실거래 가격 얼마? 6억 이하는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율로 얘기하면 그냥 1%. 그죠? 근데 85제곱미터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라가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1.1.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으니까 1.1. 85제곱미터 초과하면 1.3. 이거죠? 그냥 취득세만 얘기하면 1%.
그리고 6억 초과 얼마? 9억 이하는 계산해서, 그리고 9억을 뭐할 때는, 초과할 때는 3%인데,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 주택은 6억서부터 실거래 가격이에요. 9억, 그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을 계산해봐라. 취득세를. 계산이 이렇게 돼요. 3분의 2 곱하기. 여기서 3분의 2 곱하기는 뭐냐? 3억 차이가 나면 2%씩 증가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함수를 넣고 여기에다가 1억 분의 취득 당시 가격, 요것만 틀려. 여기에서 기본 몇 프로 빼라? 3% 빼라. 이렇게 취득세 계산합니다. 그럼 볼까요? 만약에 7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그래봐요. 실거래 가격 얼마? 7억.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냥 원초적으로 계산합시다. 3일은 3. 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잖아. 산수 2, 7이 14. 그럼 이건 나누라는 얘기죠? 분수면 나누잖아. 하도 산수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기억 나누면 3, 4, 12, 2 남죠? 3, 6, 18, 6, 6, 6, 6 나올 거 아니에요? 반원이면 4.67. 여기서 3% 빼니까 1.67. 얼마짜리 취득하면? 7억짜리. 실거래 가격 7억 주고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면 1.67%다. 됐어요? 다시 한번. 요번에는 얼마? 8억짜리 해볼까요? 그럼 봐요. 3일은 3. 2, 8이 16. 이건 7억이고 이건 8억이에요. 예. 약분하면 3, 5, 15. 3, 3은 9, 3, 3은 9. 됐어요? 반올림 안 되니까 여기서 3을 빼요. 2.33%죠? 얼마짜리 사면? 8억짜리. 됐어요? 하나만 더. 이번에는 8억 5천. 예? 8억 5천짜리 샀어요? 자, 3일은 3. 2, 8, 26, 2, 50. 17이죠? 그죠? 예. 약분하면 3, 5, 15, 3, 6, 18, 6, 7. 됐어요? 여기서 3을 빼니까 2.67%다. 이렇게 계산하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9억 초과하는 건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몇 프로? 3%. 이건 할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떨 때 주택 하나 취득하거나 지역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사거나 또는 뭐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무슨 주택? 2주택. 조정지역이 아닌 주택에서는 그냥 2주택이든 뭐든 따지지 말고 주택 두 개다. 그럴 때는 할증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할증하는 걸로 갑니다. 할증하는 거. 유상거래 그랬죠? 우선 하나씩 봐요. 유상하면 뭐가 해당돼요? 유상하면 매매도 있고 아파트 뭐 봐도 분양받는 것도 유상 대가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공매로 취득하거나 경매로 취득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잖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다주택자죠? 2주택부터 다주택자예요. 이때는 다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가족 단위야. 한 사람이 아니라 뭐요? 가족 단위, 한 세대.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2개에서부터 다주택자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느 지역에서 취득했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우선 일반 지역 볼게요.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자,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조정지역에서,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어? 아니, 하나. 무주택자가 여기 있는 거 사서 1주택이 됐다 이거지. 그럼 가격에 따라서 1에서부터 3% 아까 계산했던 거 할증 안 하잖아요. 이해가세요? 여기 보세요. 일반 지역의 주택을 하나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그렇죠. 2개가 됐다. 할증 안 해. 가격에 따라 틀리라. 1에서부터 3%. 됐어요? 자, 여기 일반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몇 개? 2개가 어디 있었는데? 묻지 마. 묻지 마. 조정지역에 2개 있어도 된다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 따지지 말고
중요한 건 어디 거? 마지막 산 게 어디 거? 그렇죠. 일반 지역의 주택을 샀다니까? 그래서 몇 개가 됐어? 그럼 8%. 됐습니까? 예. 자, 기존의 주택 몇 개 있어요? 3개. 어디에? 따지지 마, 그냥. 예? 그런데 어디 거 샀어? 일반 지역의 주택을 사서 몇 개? 2개다. 12%. 됐습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계산하죠? 하나, 둘, 셋, 넷 계산하죠? 다주택자? 여기서 2000 몇 년? 작년 8월 12일 이후, 그러니까 8월 13일이야. 부터 뭐 한 거? 취득하는 뭐? 분양권, 조합원 뭐? 입주권, 주택수에 뭐한다? 포함한다. 이해가세요? 이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다 포함은 지켜라. 됐죠? 자, 이번엔 무슨 지역? 조정지역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요 무슨 지역은 조정지역이라고 나오잖아요. 조정지역은 참고로 우리가 이것은 법으로 가야 돼. 여러분 이거 확인하려면 인터넷 들어가서 국토 교통부 들어가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책 자료라고 있어요. 제목이 정책 뭐? 자료. 여기 클릭하면 밑에 행정 규칙이 있어요. 뭐요? 행정 규칙. 클릭해서 들어가면 검색란이 있네. 여기에다가 뭐 조정지역하면 안 나와. 조정 대상지역 이렇게 쳐서 클릭하면 지정된 거 해제된 거 쭉 나왔어요. 확인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지역? 여러분 조정지역은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이잖아요. 100분의 130. 그죠?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무주택자야. 그런데 어디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샀네? 할증 안 해. 하나니까. 그래서 1에서 몇 프로? 3%. 자, 기존에 주택 몇 개 있었는데? 하나 있었는데 조정지역에서 또 하나 사서 몇 개? 2개가 되면 원래는 몇 프로? 8%잖아요. 근데 일시적인 무슨 주택? 이 일시적이란 게 뭐야? 왜 샀어 이거? 거기로 뭐 하려고? 이사 가려고. 그죠? 이때 일시적이라고 그랬죠?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일반 지역이면 3년. 둘 다 무슨 지역? 조정지역이면 2년 또는 몇 년? 요거 지켜야 되겠죠? 요 기간 안에 옛날 거 뭐 하지 못하면, 처분하지 못하면 다시 추징하는 거예요. 일단은 조정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1에서 몇 프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8%. 됐어요? 자, 여기 주택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예? 어디에? 묻지 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취득할 때 마지막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고? 3개가 됐다. 기존의 조정지역에 2개가 있었던 일반 지역에 2개 있으면 관계없어요. 마지막에 취득한 게 어디 거야? 조정지역. 그럼 몇 프로? 12%. 마지막에 취득한 게 조정지역에 있는 걸 취득해서 몇 개가 되면? 4개가 되면 12%. 됐어요? 그리고 조정지역에서 뭐 받은 거? 증여. 이거 누구? 다주택자 있죠? 좀 이따 뒤에 나올 건데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이때 뭐가 시가? 표준액이 얼마? 3억 뭐 하는 거? 이상인 주택을 뭐 받았다? 여러분 공시가격이 3억이라면 실거래 가격 7, 8억 정도, 6, 7 정도 되면 6억, 7억 정도 되면 이 정도 되죠? 그럼 수도권 조정지역은 거의 다가 9억 넘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들어가죠? 이렇게 다주택자로부터 이런 주택을 하나를 뭐 받았어요? 증여받아서 누가? 배우자가 받았다니까 부부간에 또는 누구? 부모? 자식간에 받았어요. 직계존비소.
부모로부터 자식이 받을 수도 있고, 자식한테 부모가 받을 수도 있고, 부부끼리 받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개? 다주택자야. 예? 다주택자로부터 주택 하나를 증여받은 건, 요건 다주택자는 재산세도 많이 내고, 종부세도 많이 내고, 팔 때 양도소득세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피해 가려고 주택을 하나 증여한 거지. 그래서 받는 사람은 몇 프로? 12%. 원래 취득세는요 3.5잖아 아까. 그죠? 증여받으면 3.5예요. 근데 다주택자로부터 뭐 받으면, 증여받으면 12%야. 회피할 목적이니까. 됐어요? 이거 언제 취득했을 때 요거 취득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요거 언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세요? 근데 8월 12일 이후에 취득했어도 취득하기 전에 2000 몇 년? 20년 7월 1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되기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 준 거 있죠? 분양계약도 돼. 그냥 매매계약도 되고, 주택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계약금 주고. 또는 그때 무슨 계약? 분양계약 체결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완성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요때까지 분양계약을 뭐 한 사람? 체결해서 계약금 줬죠? 그건 뒤에 가서 한참 후에 가서 취득해도 이런 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왜? 발표되기 전이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며칠 요거 지나서 2000 몇 년 한 9월 달에 분양계약 체결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요거 지나서 아파트가 완성됐죠? 그 사람은 이거 적용한다니까? 예? 요거 지나서 취득을 하더라도 요때 뭐를 준 것만,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준 것은 뒤에 가서 나중에 가서 뭐가 돼도 완성, 준공돼서 취득하더라도 할증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가시죠. 예. 여기 보세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읽어 보실 부분이, 조정지역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로 취득하는 거 아까.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았죠. 시가 표준액 얼마? 3억 이상 주택을 뭘로?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취득세 내야죠. 증여세도 내지만 증여세는 우리 여기에 따질 필요 없고, 뭐만? 취득세 몇 프로? 12% 내라 이거죠. 왜? 조정지역의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종부세 많이 내니까. 그리고 다주택자니까 양도소득세에서 할증하잖아요. 그거 피해 가려고 증여했다 이거죠. 그래서 12%. 근데 이런 건 안 한다. 요 두 가지. 예, 3억 이상이라도 누구? 1세대? 조정지역의 주택 딱 몇 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부부한테 뭐 했어? 증여했다. 그건 회피할 목적이? 아니잖아. 어차피 하나는 세금 중과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할증하지.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몇 프로로 가라고? 취득세 예? 3.5%잖아요 증여니까. 이해가세요? 그리고 또 재산분할이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거. 재산분할이 뭐야? 이혼하고 받는 거. 그죠? 우리나라 이 결혼 혼인제도가 잘못됐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20대 때 철 모를 때 둘이 좋다고 해가지고 선택한 여자 남자를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건 죄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혼인제도는 애가 2세가 태어나면 미성년자가 벗어날 때까지는 이혼이 안 돼. 그리고 이 미성년자 지나잖아요. 그렇게 된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혼인을 다 무효로 해주는 거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무효야. 그리고 해쳐모여 다시 마음에 맞는 사람들 골라서 새로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사는 사람하고 끈끈한 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죠? 예? 예, 그러면 성범죄도 안 생기고 살인사건도 안 생기고, 그죠? 이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어, 정치권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놈의 청문회 통과가 자신이 없어. 여기 보세요. 요거 이런 재산분할로 받는 건 회피할 목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예, 그럼 예를 들어 하나 볼게요. 주택 공시가격 10억짜리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남편, 부인 지분으로 나누면 얼마씩이야? 5억씩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가 얼마짜리야? 10억. 그런데 1번 부부 소유 주택 전체를 누구한테? 자녀한테 뭐 했다? 증여했다. 그죠? 그럼 아까 시가표 준에 3억 이상 그랬죠? 예, 이상이니까 뭐예요? 이거는 12%죠? 전체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남편이 몇 프로죠? 50%면 얼마? 남편 거 5억이죠? 거기 5억을 누구한테? 자녀한테 증여했죠? 그래도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은 전체 금액 증여한 걸로 보는 거지. 그래서 12% 됐어요?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부인이 몇 프로야? 지분이 아까 50%라고 그랬죠?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몇 프로? 10%면 1억이네. 맞나? 5천만 원이죠.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 금액 중에서 10%를 자녀한테 뭐 했어요? 증여. 그럼 증여받는 주택의 시가표 준에 3억 이상이 안 되니까 할증하느냐? 아니다. 전체 주택 가지고 따진다. 그래서 전체가 다 얼마? 10억이니까 다 12%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세대 1주택 이거 알아야 되겠죠? 요거 여러분 이거 혼동될 수 있는데 1세대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동거가족 있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의 세대예요. 소득세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둘이 부부인데 사실혼 관계에 있어. 사실혼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죠. 사실혼 관계는 부부야 아니야? 부부야. 뭐를 안 했어요? 혼인신고 안 했지. 부부인데 왜 혼인신고 안 해? 대다수 재혼한 사람들이 안 하지. 재혼한 사람들이 왜 혼인신고 안 합니까? 둘 다 재산이 없으면 바로 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뭐가 있으면 재산이 많으면 그들의 자식들이 못하게 말리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생각해봐. 우리 어머니는 고생하다 한 푼도 못 쓰고 어머니가 고생하다 돈을 모으고 돌아가셨네. 그 재산 아버지 앞으로 등기했는데 아버지가 새 여자 만나서 지금 뭐 하겠대? 재혼하겠대. 자식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지. 왜 말려야 돼? 둘이 새 여자랑 뭐 하면? 혼인신고하면 부부잖아요,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둘이 혼인신고했어요, 부부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중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꽝이지. 혼인신고해놓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니까? 그럼 아버지 재산의 60%가 배우자로 갈 거 아니야, 새엄마한테. 자식들은 40%만 올 거 아니야. 1할 1.5니까 그렇게 비율이 돼요. 100억이면 60억은 누구한테 가? 배우자 새엄마. 나머지 40억은 이제 자식들 나눠 갔겠죠. 이해가 돼? 그리고 이제 새엄마가 나중에 뭐 했어요? 죽을 거 아니야.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가? 그 새엄마의 원래 자식한테 가지. 그잖아. 죽 써서 뭐 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혼인신고 못하게 하는 거지. 좋아요. 그런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사실혼 관계는 부부가 아니니까 같이 살아도 별개다. 부부 하나의 세대 아니에요. 남남 그 얘기야. 자, 둘이 살고 있는데요. 이혼했어요. 서류상 뭐? 예? 서류상 뭐를 했어요? 이혼했는데 짜고 위장은 이혼한 것 같아. 왜? 세금 조금 내려고. 여러분 주택 2개 가지고 있는데 조정지역에 하나,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팔면 세금 내야 돼. 그런데 세금 계산했더니 5억, 6억 정도 된다. 그럴 바에는 서류상 뭐하고? 이혼하고 부인한테 재산분할로 하나 줘. 예? 그럼 나 주택 몇 개야? 하나.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겠죠. 9억 초과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적잖아.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부부인데 서류상 뭐를 했어도, 이혼했어도 위장 짜고 이혼했다 그러면 부부가 아니래도 부부로 본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위장으로 어떤 분은 그러대. 아니 짜고 위장으로 이혼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국세청이 다 확인돼요. 우리나라는 첩보 이게 잘 돼 있어요. 뭐가? 정보통신이. 그죠? 그래서 이혼한 사람 양쪽 집에 한 달 동안 동선 파악해서 CCTV 확인하면 다 나와. 이혼했는데 둘이 왔다 갔다 하면 둘이 사는 거죠? 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나? 드라마 보면 이혼하고 더 친해돼? 예, 그런 건 전부 다 뭘로 본다? 이혼해서도 부부로 보겠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자녀 가기 전에 부부가 둘이 살다 부부가 따로따로 뭐해? 부부싸움이 있는지 뭐 있는지 별거한다. 주민등록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그래도 부부는 같이 있는 거야. 합치는 거예요. 한 세대에. 떨어져 있어도 합치는 거예요. 이혼한 사람은 뭐라고요? 위장으로 인해 이혼해서도 합친 거예요. 예,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는 부부가 아니니까 빼요. 자, 이제 자녀는 보세요. 30세 뭐 미만인 자녀는 부모랑 떨어져서 주민등록 따로 되어 있어. 그래도 같이 있는 걸로 봐. 미성년자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걸로 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자녀 중에서는 떨어져 나갔을 때 인정해 주는 게 이거야. 이거 30세 이상인 누구? 몇 세? 30세가 됐으면 부모랑 떨어져 나가 주민등록. 그럼 별개 합치는 거 아니에요? 30세가 안 됐어도 뭐 했어요? 결혼했으면 돼. 결혼한 자녀는 부모랑 떨어져 나가면 별개예요. 자,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뭐가 있으면 돼? 소득이 있으면 돼요. 이런 경우는 부모랑 떨어져 나가도 별개의 세대로 인정이 된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얘들이 이 부모가 60 몇 세? 5세 이상인 연로자기 때문에 30세 이상인 자녀, 결혼한 자녀가, 예?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혼인한 자녀는 나가 살죠? 그런데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같이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별개로 봐줘요. 합쳐도 별개. 소득이 있는 자가 65세 이상 부모랑 같이 살고 있다. 그래도 떨어져 있는 걸로 봐주겠다. 요 세 가지는요, 떨어져 있으면 별개의 세대고, 요 사람들이 65세 이상인 부모랑 같이 살고 있어도 하나의 세대로 보지 않는다. 65세 연로하신 부모님, 이게 현실하고 난 안 맞죠? 100세 시대에 65세가 뭐 연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시골 마을 청년회장이 75세예요. 75세가 청년회장이면 65세면 미성년자 벗어났죠? 청소년이야, 청소년. 어쨌든 이렇게 요 사람들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세대, 합쳐서 살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보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 세대의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계산하는데 이때 분양권하고 입주권 주택을 취득하면 그거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그냥 한 개의 주택으로 봐주겠다. 가족끼리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 하나로 봐줘요. 여러 사람이 공동 상속받았으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만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만 쉬었다가 갈까요? 예.